있어요. 하는 남자 스타마스터 안준영입니다. SNS를 통해서 온라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이런 제가 사람입니다. 주력하는 건 나는 퍼스널 당신의 브랜딩, 자신이 있습니다. 즉 그런 자신을 여러분들만의 브랜드화하는 도구를 전략입니다. 우리 김민주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앞으로 나오셔서 네. 김민주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의 그 계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첫 문구, 나를 알릴 수 있는 첫 문구에 애터미 김민주 다이아몬드라는 거는 왜 이렇게 작성을 하셨을까요? 아, 다이아몬드 하면 뭔가 관심을 가질 것 같아가지고 또 직급이 다이아몬드 맞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딜 가나 이 문구가 다 적혀져 있어요. 어딜 가나 이 문구가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묻히면 안 돼요. 글자가 묻히지 말고 네. 여기에 표시되는 게 딱 두 줄이잖아요. 아. 이 두 줄 안에 다 드러나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더보기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텀이라는 브랜드는 어느 누구든 다 찾아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런 애텀이라는 사업을 하는 개개인의 모습들은 다 다를 거잖아요. 나라는 색깔이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왜 애터미를 하고 내가 애터미를 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이랑 같이 애터미를 라는 사업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어필하는 그런 과정을 브랜드라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거의 컴맹이다시피 해서 2012년도에 애터미를 시작했고 애터미 인간 명품 로얄 마스터 이정 이렇게 해서 대문에 올려놓고 뻔뻔하지만 하나하나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 파트너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일상들을 올리는 게 저의 내용입니다. 일단 이 터키, 튀르키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 계정은 팔로워 수가 한 1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팔로워가 6,353명으로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튀르키예 사업에 이런 SNS 온라인 그 아이템을 접목을 시키면은 애터미 사업에도 내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저는 크게 느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배지 보이시죠? 배지. 이 배지가 무슨 배지인지 아시나요? 그러면 이 배지가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본인 인증이 된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를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 사람은 적어도 사기꾼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지를 활용했다는 거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프로필, 메인 프로필을 만들어내신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SNS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냥 정형화된 본인의 색깔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정형화된 그런 형태로 SNS 메인 프로필을 꾸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하게 애터미 하는 남자 하면 애터미에서 제 이름만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본인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애터미를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할 건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나라는 색깔이 가장 잘 드러나 있으면 그런 예비 사업자들이 나와 사업을 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남들보다 큰 포부로 애터미를 시작한 저는 3년 반 만에 스타마스터가 될 수 있었는데요. 요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튀르키예 덕이 컸죠. 후배 고생하셨습니다. 터키식 인사를 한번 해야지. 터키식 인사해야죠, 한번. 아유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달간 튀르키예를 돌며 애터미를 알린 이들. 서로 할 얘기가 무척 많습니다. 가서 일정이 꼬이거나 한 건 없었어요? 없었을 거는. 최대한 밤에 버스를 탔던 것 같아요. 아니면 밤에, 완전 새벽에 버스 타서 이동 시간이 낮에 잡아버리면 터키가 꽤나 크니까 한 번 이동할 때마다 버스가 다 5시간? 맞아요. 6시간 이렇게 잡아먹히더라고요.
반갑습니다. 3월 27일 라방데이 사회를 맡게 된 세일즈 마스터 김준영입니다. 모든 애터미의 행사의 시작과 끝은 사운제창으로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서운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격려한다. 믿음을 굳게 사며 겸손히 섬긴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애텀에서 가장 큰 멤버십을 가진 임페리얼 코드를 가지고 싶나요? 아니면 가장 빠르게 임페리얼 달성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크기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더스 클럽에 달성을 했을 때 가장 빠른 회원 코드를 가진 저희 안준영 스타마스터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마트하게 애터미 하는 남자 스타마스터 안준영입니다.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제가 라방데이 할 때 항상 인사가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라방데이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사업자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신규 회원 때는 와, 진짜 제대로 된 신규 한 명만 들어왔으면 소원이었겠네라는 생각으로 딱 한 명만 사업자 한 명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달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조직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 저 사람은 왜 저렇지? 그토록 찾았던 그 신규였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이 일을 접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드디어 조직이 커지고 멤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인간관계가 시작되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인간관계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세일즈 마스터 달성하면 여러분들께 우리 하단우수 센터에서 무엇을 주나요? 인간관계론 책을 주잖아요. 왜 세일즈 마스터 달성했을 때부터 인간관계론 책을 드릴까요? 신규 때 안 주고. 세일즈 마스터 정도 달성한 그 단계 되면 이제 조직이 어느 정도 내 밑에 형성이 됐을 테고 소비자들도 생겼을 테고 이제 비로소 인간관계가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애터미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인간관계론 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 사업을 하는 것과 읽어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돌진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 책을 저는 여러 번 읽고 깨달았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그런 제 사업과 접목되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의 경험과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그 책이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이제 아직 조직이 없는 분이나 없는 분도 인간관계는 정말 중요하니까 없는 분도 그리고 이제 조직이 생겨서 뭔가 이제 앞으로 내 조직을 더 크게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인간관계론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비단 애터미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애터미의 소비자는 제품으로 연결되고 애터미의 사업자는 사람으로 연결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네, 맞는 말이죠. 제가 오늘 생각해서 적은 말입니다. 애터미의 소비자는 제품으로 연결이 돼요. 저는 해외 글로벌까지 애터미의 제품이 너무너무 좋아서 글로벌까지 넘어갔고 그 제품에 발이 달려서 글로벌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자는 제품이 좋아서 사업자가 연결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업자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도 알아야 되지만 인간관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너무너무 예쁘죠, 여러분? 제가 터키에서 처음 만난 저의 1번 사업자입니다. 저의 1번 사업자. 지금까지 이분과 한 1년, 오늘 3월이니까 1년 3개월 남짓 이분과 소통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있었겠습니까? 진짜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소통을 했는데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한 며칠 동안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한 적도 있었고 제가 이 사람을 이해 못한 적도 있었고 이 사람이 저를 이해 못한 적도 있었고 그런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겪다가 여기까지 와 보니까 어느덧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저의 그런 튀르키예 사업을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그런 저의 주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을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인간관계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사업이 이만큼 성장을 했으니까 우리 사업에서도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를 잘하면 스폰서도 그리고 파트너도 팀 전체도 다 나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관계를 못하면 스폰서도 저를 안 믿을 거고 파트너도 저를 안 믿을 거고 팀도 안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인간관계론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강의가 제 인간관계론 책을 요약해서 제 사업의 경험과 빗대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책을 안 읽으신 분들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비비불금. 무슨 뜻이죠? 8코어의 여덟 번째죠. 8코어의 여덟 번째. 비비불금. 비난, 비평, 불만하지 마라. 자, 비난은 우리 사업에 있어서 참 정말 많은 비난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의 조직에 있는 사람들께 A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B 같은 사람인가요? 자, A.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일이 좀 세일즈 마스터도 이제 세일즈 마스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도 안 늘어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움츠려 있는데 뒤에서 스폰서가 어깨를 툭툭 건드려 쳐주면서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위주인지 아니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옆 뒤에 가갖고 빨리 나가서 일 안 하나 사람 안 찾나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비교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A, B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A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실상은 B 같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B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부터가 A 같은 사람이 되자. 누구나 힘들어할 때 내가 격려해주고 비난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내가 지적하는 사람. 나는 누군가를 지적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누군가에게는 진짜 둘도 없이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스폰서에게도, 내 파트너에게도. 내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 관계가 근데 나랑만 연결된 사람과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 연결이 되어 있나요?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내 파트너는 스폰서님의 파트너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 이민재 국장이 제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전명숙 본부장님의 파트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민재 국장이 잘못해서 나가라. 필요 없어. 나가. 해서 쫓아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저하고의 관계는 제가 쫓아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결국 전명숙 본부장님의 자산을 없애버린 거죠. 조명수 본부장님 파트너니까 그런 연결된 구조에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둘도 없이 소중한 인맥을 내가 내 판단으로 내쫓아버리지 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비난을 하고 스폰서에게 비난을 하고 파트너에게 비난을 하고 그런 행동 내가 내 사업을 안 되는 원인을 스폰서한테 얘기해요. 왜 내 사업은 잘 안 될까요?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안 되게 만드셨나요? 라고 찌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산 같아요. 비가 올 때 우산에 빵꾸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비 다 맞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사업도. 위를 찌르잖아요. 그럼 그 비는 고스란히 내가 다 맞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반대로 파트너들한테도 뭐 비난을
우리 나이는 바이너리 구조잖아요. 왼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른쪽에 가서 비난하고 오른쪽에 일어나서는 일들은 왼쪽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터키 사업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는데 A에서 일어난 일을 B에서 저는 막 듣고 막 그래요. 그런 일들이 바이너리 구조는 태생부터 갈등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그런 소문이 엄청 빠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 자체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비난은 혹여나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서 내가 진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서 절대 내 말을 다른 데 안 퍼뜨리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조건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했던 그 비난이 누구에게는 간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나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예 불평, 불만, 비난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감사와 칭찬을 하는 거를 이제 습관화해야 되는데요. 감사와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엄청 가식적으로 있잖아요. 아침에 딱 오면은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인사 말고 제가 가로쳐놨죠. 솔직하게 그 사람의 장점을 찾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김준용 사장님 보니까 피부가 너무 반짝반짝거려요. 와, 피부 정말 반짝거린다. 라고 그냥 본인이 피부 반짝거린다 느끼기보다는 피부 참 반짝거리고 오늘 피부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기분 좋죠? 기분 좋죠. 이민재 국장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너무 멋지고 복장도 너무너무 단정한 것 같아요. 기분 좋죠? 예. 우리 김민주 팀장님 오늘 복장이 너무 멋있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 만나면 다들 이렇게 멋스럽다고 하실 것 같아요. 기분 좋죠? 이런 칭찬을 이런 칭찬을 하는 문화가 조직의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비난, 비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비난, 비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직의 문화, 리더십의 시작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 때 진짜 인정해주고, 그런 문화가 우리 팀의 문화가 되면요, 우리 팀은 성장을 멈출 수가 없는 팀이 됩니다. 이 조직의 운명은 여기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엄지척 이렇게 우리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는 거 우리 습관이 돼 있고 이 표정 한번 보세요. 같이 찍는 표정들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나요? 칭찬해주고 엄지척 해주고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이런 팀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이 칭찬이 우리 사람들을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와 함께하는 상대방에게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강한 욕구 어떻게 불러일으킬 수 있나요? 못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와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면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나요? 진짜 일이 안 돼서 미치겠는데 진짜 나는 애터미 사업 하면 너무너무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애터미 사업이 안 돼서 지금 막 헤매고 있는데 스폰서가 와가지고 와 저 옆에 사람 봐봐 얼마나 잘하노 좀 따라서 좀 해봐라 뭐하니 라고 하면 나에게 욕구가 막 치솟아서 막 경쟁 심리가 생겨가지고 가서 할까요? 절대 안 그렇죠. 절대 안 그래요. 자,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너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나가서 뭔가 한번 찾아보자. 내가 같이 해줄게. 내가 같이 뭔가를 해결책을 한번 찾아볼게. 라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가 내 파트너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전이 되어서 내가 나와 함께하는 모든 파트너들한테 그런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요.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이 사업에 대한 그런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면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이 일을 같이 하고 싶을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비전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비전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임페리얼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고 모든 희망을 걸고 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내 복장이 이런 추리닝 복장이라면, 이런 추리닝 복장이라면, 뭐 복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이런 복장으로 저는 임페리얼까지 가서 진짜 뭐 월 1억을 벌 겁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 월 1억 벌 것 같은 사업이니까 저도 같이 한번 해볼래요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추리닝 입고 가서 얘기하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복장을 갖추고 상대방한테 비전을 줄 수 있는 모습인지를 내가 먼저 내 스스로를 확인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전달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이너리는 태생부터 갈등 구조이다. 우리 바이너리가 양쪽 라인으로 내려가는 그 바이너리 구조가 태생부터 갈등 구조라고 하잖아요. 자,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이 뭐죠? 여기는 소실적, 여기는 대실적이에요. 그쵸? 와, 제가 요즘에 터키 사업하면서 진짜 이 소실적, 대실적 파트너들 이런 일들이 터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일어나요. 자, 우리 소실적 파트너들은 나한테 어떻게 비난해요? 어떻게 비난해요? 소실적 파트너들은. 스폰서님, 나는 스폰서님 소실적인데 내가 열심히 하면 스폰서님이 돈 다 받아가니까 나를 좀 도우세요.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특권인 것처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파트너들 그렇지 않나요? 왜 내가 하는 만큼 스폰서님 돈 다 벌어가잖아요. 오늘 소고기 사세요. 일당 6만 원 받았는데 본인이 30만 PV에서 일당 6만 원 받았는데 소고기 사세요 라고 비난을 하고 대실적 파트너들은 어떻게 해요? 대실적 파트너들은 스폰서님 왜 이 대실적 파트너들은 파트너도 아니에요? 왜 우리 쪽에는 신경도 안 쓰고 소실적에만 신경을 쓰세요?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미쳐버립니다. 스폰서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 소실적 파트너들이 비난하면, 그래, 나는 니 때문에 먹고 산다. 너무너무 고맙다. 오늘 소고기는 못 사주지만 떡볶이 먹으러 가자. 박명탄자님 하신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고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대실적 파트너들에게도, 그래, 내가 내 소실적이 너무 부족해서 너를 못 도와주는 건 맞아. 하지만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빨리 내가 소실적도 같이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너를 그쪽을 빠르게 대실적 만들어서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나 또한 대실적이지만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라고 물론 신경은 이쪽에 좀 더 쓰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갈등 구조인 거를 알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비난 비평이 올라왔을 때 욱 하는 거죠. 대실적 봐야 되는데 지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실적 파트너들한테는 소실적 봐야 되는데 왜 내한테 그렇게 하지? 그렇게 비난을 하고 소실적 파트너들한테는 지가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번 건데 뭐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비난 비평이 간단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조 자체를 이해를 하고 항상 소실적 파트너든 대실적 파트너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애터미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쭉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첫 번째로 스폰서한테 기대지 말고 기대하지 말라. 자, 우리 사업이 계보도 여러분들 딱 들어가면 내 스폰서의 계보도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근데 꼭 본인이 스폰서 사업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니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지,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남을 위해 일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스폰서하고 우리는 절대 관계가 없습니다. 스폰서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게 반드시 스폰서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스폰서가 없어도 본인의 사업은 본인이 두 줄을 다 펼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의 사업이 아닌 나의 사업이라는 거를 본인이 이해를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자, 직급 도전할 때도 마찬가지. 직급 도전할 때도
우리 스폰서님들이 이제 뭐 직급 예를 들어서 높은 직급 제 같은 경우 스타마스터 유지를 할 때 주자들을 이렇게 딱딱딱딱딱 선정하는데 스폰서님 직급 갈 거니까 당연히 도움을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스폰서님이 직급 갈 거니까 당연히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절대 당연히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스폰서님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본인이 직급을 도전해야 하냐면, 스폰서님이 도와줘야 직급을 갈 수 있고, 도와주지 않으면 직급을 못 가고, 이렇게 사업을 구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냐면요. 스폰서님들이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혹여나 안 도와주시면 당연히 그런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본인의 사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소실적이 약하니까 스폰서들이 당연히 도와주겠지? 내가 주자니까? 이렇게 악용을 하면요. 그 조직은 깨끗하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뭔가 이 도전이 끝나고 나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항상 뒤끝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하는 분들이 우리 스폰서님이 그 직급에 맞춰서 나도 직급을 도전하는 주자면 스폰서님의 도전과는 별개로 내 계획을 그때 맞춰서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폰서 탓하지 마라. 스폰서는 진정으로 당신의 성공을 바라는 여러분들 기용 사장님, 기용 사장님의 어머니가 기용 사장님의 성공을 바랄까? 애터미에서 기용 사장님의 성공을 바랄까요? 제가 기용 사장님의 성공을 더 많이 바랄까요? 대답 못 하겠어요? 어? 어머님, 기용 사장님 아직 신뢰가 덜 쌓였는데 제가. 자, 이민재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이민재 국장님이 빨리 성공해가지고 자리 잡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제가 이민재 국장님의 성공을 원하겠어요? 좀 뜸들이시네요. 물론 부모님도 당연히 아들의 성공을 바라시겠죠. 그런데 진짜 너무나도 간절하게 내 파트너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스폰서입니다. 왜? 내 파트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진짜 목숨 걸고 사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당신의 성공을 바라는 부모님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내 안 도와준다고 밥 안 준다고 막 집 나가고 그렇게 하나요? 안 그러죠? 막 내 다른 부모한테 갈래? 이렇게 하나요? 라인 변경하시는 분들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스폰서는 진짜 당신의 성공을 바라는 부모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중하고 내 스폰서님들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보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 함께 연결된 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항상 존중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도 밑에 있는 파트너들한테 존중받고 또 겸손한 파트너들이 여러분들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그대로 파트너들한테 그대로 다 되돌려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업 복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실적, 대실적 모두 나의 파트너라는 거. 그다음에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조율하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소실적, 대실적 말씀드릴 때. 자, 소고기 사달라고 하면 내가 소고기 사줄 돈이 어딨노?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오늘 소고기는 못 사주니까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만 PV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 PV로 이야기하시는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30만 PV를 해몸 6박스를 살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없어, 안 돼! 라고 해서 돌려보내나요? 그러면요, 그 돌려보내면 그 사람은 이제 두 번 다시는 그 한 땜에 임페리얼 갈 때까지 그 30만 PV에 안 도와준 그거를 가슴 속에 담고 살아요. 우리 사업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만 PV는 내가 진짜 못 도와주는데 내가 너무너무 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5만 PV만 도와줄게. 그렇게 해도요, 그 감사의 마음이 전달된다고요. 전달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렇게 항상 겸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려 하지 말고 누군가를
불평불만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간관계론 책이요. 여러분들 엄청 두껍잖아요.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두꺼운 책인데 쭉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항상 긍정을 유지하는 거. 그거 하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잘할까요? 아니면 호감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멋진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이 사업을 잘할까요?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업을 훨씬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항상 사람을 쫓는 사람이 있고 내쫓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감이에요. 호감. 내 주변에 사람을 모일 수 있게 하는 호감형이 되어야, 내가 호감형이 되어야 내 조직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6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로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어떻게요? 제가 터키에서 처음으로 파트너를 만났어요. 파트너를 만났는데 제가 오는 것을 알고 이거 집에 어떻게 들고 가라고 액자에다가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액자에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술을 놓아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니 올 때까지 이런 거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들고 오지는 못했어요. 제가 다음번에 가지고 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놔두고 왔는데 어떨 것 같아요? 이거를 받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요. 성공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이 자그만 마음 하나가 뭐 자그만 마음이 아니죠. 이 조그만 선물 하나가 진짜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다는 것을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고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랐던 사람인데 바로 호감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아온 이후에는 이 사람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얼마나 빠른 사업 성장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본인도 막 신나가지고 지금 그 터키 자기 동네에서 사업자가 생겼다고 저한테 자랑하고 이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론 스폰서한테 선물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진짜 함께 하고 싶은 스폰서든 파트너들한테 이런 감사의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명절 안부. 엄청 간단한 거예요. 엄청 간단한 건데 이거 명절 안부를 그냥 이모티콘 틱 하나 보내는 거 말고 진짜 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내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메시지 보내고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관심을 보내는 거. 그리고 생일 축하 마찬가지. 그 다음에 개인 관심사. 그 다음에 기념일을 기억하는 거. 생일을 기억해 주면 너무너무 저도 진짜 제 밑에 터키 파트너들의 중요한 리더들의 생일은 제 다이어리에 빽빽하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땡 하면 메시지 보내줘요.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평생 함께 해야 될 나의 파트너라면 그런 액션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그냥 공짜로 저 사람이 당연히 나를 기억해 주겠지. 나는 팀의 리더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나의 관심이 항상 가고 뭔가의 물질적인 부분이 가면 더 좋죠. 혹시 터키 파트너를 만날 때 내가 집에서 진짜 소중한 그런 뭐 손수건을 준다거나 내가 진짜 아끼는 물건을 하나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저도 터키에 갈 때 항상 파트너들 선물을 챙겨서 이건 누구 줄 거야, 이건 누구 줄 거야, 이건 누구 줄 거야 이렇게 챙겨서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와 함께 할 너무너무 소중한 파트너들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이 나의 관심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항상 미소 짓고 다니기. 여러분 한번 웃어볼까요? 웃을 때 회장님 그 볼펜 하나 줘보세요. 이거 입에 좀 넣어도 돼요? 회장님 이렇게 하자면 볼펜에 입에 물으라고. 여러분 볼펜 갖고 있으면 입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딱 물면 어떻게 돼요? 이 꼬리가 쫙 올라가죠? 이렇게 웃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웃고 다녀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저도 웃고 다니는 게 참 힘듭니다. 참 힘든데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개인적인 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줌에서 조금 찡그리고 있었나 봐요. 파트너들이요.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왜 이렇게 찡그리고 있냐고.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엄청 반성을 했어요.
진짜 실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되돌아보면서 별로 찡그리고 있는 게 없는데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근데 그때 기분이 그렇게 막 썩 좋은 그런 기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 안 좋은 기분들은 빠르게 전파가 되고 항상 미소 짓고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일만 생깁니다.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찡그리고 다니면요. 항상 안 좋은 일들이 나한테 막 몰려와요.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내용이에요. 진짜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항상 미소를 짓고 다니고 우리 올해 그 사자성어가 뭐죠? 사자성어가 아니라 만상불이언상. 진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인생이 흘러간다라는 거잖아요. 이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도. 이 첫인상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첫인상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복장을 갖추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정장 차림을 입고 저도 오늘 사실은 아까 저녁 여기서 식당 먹다가 바지가 찢어졌어요. 아무도 몰랐죠? 제 복장이 바뀐 거 보셨나요? 보셨나요? 바지 있어요, 저기. 제가 그냥 입고 할 수 있는 바지 있는데 집에 갔다 왔습니다. 옷 갈아입으러. 왜 그렇게 했겠어요? 신규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너무너무 소중한 신규들이 올 수도 있는데 제 모습이 만약에 진짜 뭐 바지가 갑자기 찢어져서 다른 바지를 입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인상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인상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항상 미소를 짓고 다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라는 거. 백만갑 할 때도 우리 힘들고 어려우면 찡그린 표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찡그린 표정으로 가게 들어가면 그 가게 주인이 바로 알아차려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너무너무 나는 좋은 일이 많은 사람이고, 난 너무너무 이 일이 행복해서 하는 사람이란 티를 팡팡 내면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백만갑에. 그래야 그 사람이 회원가입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아우, 저기 어떻게 들어가지 하면서 움츠린 모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미소 짓고 저도 많이 연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 우리 상대방 이름 잘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반성하는데 지난주에 왔던 신규랑 상담실에 들어갔는데 이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반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만약에 지난주에 왔어요. 신규분인데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그 다음 주 메인데이에 또 와서 마치고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준영 사장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옵니다. 진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음 주에 또 온다고요. 제가 프랜차이즈 키즈 카페 할 때, 그 어린이들, 애기들 이름 외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름들도 비슷하고, 뭐, 준영이, 인재, 뭐,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모니터에다가 포스트잇에다가 그 친구의 생김새를 적고, 얼굴을 기억이 안 나니까 생김새 적고, 항상 이름을 적어가지고, 빽빽하게 이렇게 붙여놓고, 누가 딱 오면 이름 불러줘요. 그러면 그 아이는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아이는 좋아하는데 그거를 누가 좋아하는지 알아요? 엄마가. 그게 제가 프랜차이즈 키즈카페 프랜차이즈 1등 했다고 했잖아요. 저의 영업 비밀이었습니다. 영업 비결이었어요. 이름 외우는 거. 사람들 이름 외우는 거. 이 애터미 사업에서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무조건 통합니다. 무조건 통해요. 우리가 다시 가는 백만갑을 해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백만갑 간 집에서 우리가 상담을 했잖아요. 그 다음 갔을 때는 정말 다정다감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 이름을 기억했다가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하면 그 사람 이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사장님 오늘 잘 계셨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가면 제 이름 기억하셨네요 하면서 친근감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된다는 거. 근데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저는 튀르키예 가서 이렇게 파트너들하고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들 이름은 반드시 얼굴이랑 매칭시켜서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다음 터키 갔을 때 세빌 하ным, 세브다 하ным 이렇게 이름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 기억한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눈빛이 달라져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노하우를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이름을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불러라. 왜냐? 그 이름에는 그
그 사람의 자존감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담겨 있다고 해요. 준영 사장님, 이름 불러주니까 기분 좋죠? 네. 제 이름 불렀어, 저도. 자, 경청하라예요. 경청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여러분들한테 고민 상담하러 많이 오잖아요. 고민 상담하러 많이 올 거예요. 이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이든, 좀 했던 사람이든, 최근에 제가 보니까 우리 강종옥 로얄 마스터님, 강종옥 크라운 마스터님도 임페리얼님한테 상담받으러 가시고, 개부도 상담도 받으시고, 항상 우리는 파트너들의 고민을 나의 고민을 저도 항상 저의 고민을 우리 이정 로열 마스터님, 조명숙 스타마스터님, 손차수 스타마스터님, 저희 스폰서님들한테 항상 제 고민 상담을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민을 들어야 되잖아요. 응? 고민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갔는데 잔소리부터 딱 시작한다면 스폰서가 내 고민은 들어보지도 않고 잔소리부터 시작한다면 그 스폰서한테 상담을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받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파트너들하고 상담할 때는 앉혀놓고 그래 무슨 일인데 라고 고민을 쫙 다 듣고 그 파트너의 절대 말 끊지 말고 파트너의 말이 끝날 때까지 고민을 듣고 파트너가 기발한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기발한 상상을. 그런 니즈들, 파트너들이 원하는 게 뭔지, 내가 그 상황에서 내 파트너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항상 경청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서 이분은 신규분이에요. 신규분인데 정말 질문을 많이 하고 뭔가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번역기 올려놓고 여기 서로서로 번역기 올려놓고 이 사람의 고민과 니즈를 싹 다 들어줬어요. 저는 얘기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들었어요. 이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제 노트에 적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 정말 제대로 된 리더가 돼가지고 신뢰관계를 잘 쌓아가면서 사업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제가 이 사람의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줬기 때문에. 그냥 들어준 거 하나만으로 내가 뭐 해라고 한 것보다는 그냥 들어준 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파트너들한테는 내 능력이 없어도 그냥 내 파트너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모든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경청하라.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춰서 이야기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민재 국장님, 박승우 국장님, 김민주 팀장님의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가정 환경도 다르고, 지금 처해진 상황도 다르고, 뭐 전업일 수도 있고, 부업일 수도 있고, 각자의 상황은 다 달라요.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른데 상담할 때 내 기준에 맞춰서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나를 따라야 돼. 내 기준에 맞춰서 할 거면 하고 아닐 거면 다른 데로 가. 이렇게 하면 조직이 커질 수 있을까요? 커질 수 없을까요? 절대 커질 수 없어요. 항상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이렇게 앉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서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서서 이렇게 쳐다보면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저에 대한 위화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눈높이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상대방의 관심사, 상대방의 관심사를 알려면 또 들어봐야 되겠죠. 그 관심사에 맞춰서 필요한 제품이 무엇인지도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냥 무작정 앱솔루트, PV 높은 거, 뭐 앱솔루트부터 추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짜 필요한 게 화장품인지, 건강식품인지, 뭔지, 제품부터 먼저 싹 들어보고, 비즈니스도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건지, 사람을 소개시키고 싶은 건지, 6만 원을 벌고 싶은 건지, 50만 원을 벌고 싶은 건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그 사람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그런 개인 역량과 그런 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 상대방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자존심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자존감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찮게 느껴진다면 이 조직에서 내가 만약에 좀 하찮게 느껴지고 나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사람들이 그냥 내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 조직 안에서 사업을 하고 싶을까요? 절대 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그냥 당신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누구든 막론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한테는 심금을 울릴 수 있거든요.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자, 당신 덕분에, 물론 이 내 하위 라인에 있는 뎁스 라인이 아닌 뭐 다양한 라인에 내 파트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라인에서 좀 격가지에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내 파트너 아니고 뭐 하든 말든 나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는 별로 관심을 안 주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전화하면 전화도 별로 안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 덕분에 내 팀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의 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의 조직은 거기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저도 마찬가지,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하찮게 느껴지는 거 정말 싫거든요. 진짜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잘하는 부분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고,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진심으로, 내 진심을 담아서 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 사람을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김준영 사장님과 상담을 해가지고 김준영 사장님이 내일부터 절대 지각 안 하고 절대 지각 안 하고 진짜 하라는 거 꼬박꼬박 다 하고 100만 값도 절대 안 빠지고 이렇게 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사람을 바꾸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9가지 방법 우리 한번 알아보자고요. 뭐를 적어놨는지. 첫 번째, 아까 했던 얘기죠. 칭찬과 진심 어린 감사로 시작하자. 준영 사장님한테 자, 내일부터 뭐 하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준영 사장님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 그쵸? 글로벌 사업한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진짜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밤을 새가면서 센터에서 일하고 오늘 아침에 오니까 집에 안 갔더라고요. 밤샜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센터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의 파트너라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때요, 기분이? 좋죠. 나가서 100만 값 하세요. 잠 못 자는 게 어딨어요. 빨리 나가서 100만 값 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때요? 죽이고 싶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진짜 이 칭찬과 진심 어린 감사로 했을 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 햇님 바람 얘기 아시죠? 진짜 옷을 이게 햇님과 바람이 동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얘기 다 아시죠? 햇님이 결국에 이기잖아요. 응? 강제로는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상대방이 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큰 오류를 범했어요. 그럴 때 그 실수를 다이렉트로 대놓고 인재국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정말 기분 나쁘죠. 미안해요.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제 스폰서님이 그렇게 저한테 했으면 저는 정말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실수를 지적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제가 쓰는 방법은 강의할 때 얘기해요. 전체를 아울러서 얘기합니다.
진짜 제가 말하고 싶은 사람이 앉아 있겠죠, 어딘가에. 앉아 있겠죠. 그럼 그 사람도 포함되고, 다른 사람들도 다 포함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혹은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제 경험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 경험을.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실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화를 펼쳐나가는 요령. 지금부터 파트너들 지적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터키, 글로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적하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야, 이렇게 하지 마. 이거 정말 안 좋은 행동이야. 라고 말하는 그 원인 한 가지 때문에 파트너는 그룹을 떠납니다. 진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 떠나면 얼마나 손해예요? 임페리얼 내 밑에서 스타마스터가 될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쵸? 자, 세 번째. 먼저 자신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거. 상대방이 분명히 실수했어요. 분명히 우리 이민재 국장님이 실수를 했어. 실수를 해서 지금 저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실수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예전에 실수했던 거, 내 경험에 빗대어서 실수하는 거 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한 거 하나만으로도 대화가 끝난 거예요. 다 알아듣습니다. 사람이니까. 다 큰 성인이니까 전부 다 알아듣는다고요. 그리고 명령하지 말고 와, 이거 정말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명령하지 말고 질문 형식으로 이끌어라. 김준현 사장님, 내일부터 100만갑 2시간 이상 하세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다시. 준현 사장님 100만갑을 하면, 우리 그, 임페리얼님, 이름이 뭐지? 김연숙 임페리얼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초기 1개월 플랜을 통해서 임페리얼 마스터에 10년 안에 갈 수 있다고 해요. 저하고 같이 100만갑을 한번 해보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똑같은 말인데, 그쵸? 똑같은 말인데, 다르고, 다르잖아요. 다르고, 다르잖아요. 명령하지 말고. 내 파트너는 나하고 아무리 나이가 많건 적건 동등한 관계예요. 내 상하 관계가 아니라고요. 내가 직급이 높건 낮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는 절대 내가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근데 직장 상사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동등한 관계에서 김준효 사장님도 CEO, 나도 CEO, 동등한 관계에서 대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질문 형태로 뭔가를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거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줘야 된다는 거. 자, 우리 이런 실수 어디서 많이 하냐면요. 3명에서 앉아있을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스폰서, 파트너, 스폰서 앉아있을 때 대놓고 내 파트너가 듣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지적을 해요. 그런 경우 있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뭔가를 개선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1대1로 해야 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무조건 체면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 내가 체면 세워주는 거 이것도 복제예요, 복제. 내가 항상 그런 3명에서 앉아있을 때도 이 사람의 그런 이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체면을 세워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제3자가 다 옆에서 듣고 그 파트너들한테 그대로 합니다. 근데 항상 깎아내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무조건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 그 다음에 작은 성과에도 아낌없이 칭찬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기용 사장님이 오늘 100만갑 나가서 껌 한 통을 팔아왔어요. 회원 등록을 한 명 시키고 껌 한 통을 팔아왔어요. 근데 나는 껌 한 통 팔아서 너무 기뻐요. 기용 사장님은. 이 낮은 핀비에는 불구하고 껌이 한 통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른 제품들도 이렇게 넣어봐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이쁘게 들어왔는데 스폰서가 딱 센터에 들어왔는데 껌 한 개 팔고 왔나?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 씹어 먹고 싶겠죠. 껌 씹듯이 그냥 막 씹어 먹고 싶겠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진짜 와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 껌 한 개 팔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껌 한 개 전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게 나도 못하는 걸 너는 해냈구나. 진짜 대단하다. 이걸 통해서 해모임으로 그리고 앱솔루트로 다 이렇게 크게 승화시킬 수 있겠구나.
와, 너 정말 대단하다. 라고 아낌없이 칭찬하는 거.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언제 그래갖고, 언제 오토팜 회사 갈래? 언제 세일즈 마스터 갈래? 이게 아닙니다, 절대. 작은 성과에도 아낌없이 칭찬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항상,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고 격려를 해야 된대요. 당신은, 그런 거예요. 저는 형제 라인끼리 이렇게 저도 좌측 라인이 있고 우측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좌측 라인에 가가지고 우측 라인에 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좌측 라인에 가가지고는요. 인재 국장님, 저 우측 라인에 있는 저기 우리 고영경 국장님이 인재 국장님의 그런 복장도 너무 깔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미지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평판이 너무 좋던데요.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좋잖아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와, 저게 가니까 인기가 짱이던데? 그런 말들이, 물론 조금 가식적이긴 하지만 상대방을 춤추게 한다는 거. 본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다면 너무 기분 좋거든요. 훨씬 한 두 배 이상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고 격려를 하면 너무너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진짜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실수는 이런 실수가 없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이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수는 안 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모난 돌이잖아요. 모가 난 돌이잖아요. 모가 난 돌인데 이 모난 돌이 깎여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온전한 사업자로, 정말 완벽한 사업자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수한 사람들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사업자를 이 작은 실수 하나로 놓치기도 하고 진짜 많은 실수들을 하거든요, 파트너들이. 그럼 이 실수들을 했을 때 이 실수를 고칠 수 있다고 나의 경험을 빗대어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활동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 똑같은 내용이죠. 나가서 명령을 한다고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절대 안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꿈 설계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팀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대방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상대방을 절대 못 바꿉니다. 세월이 지나도 절대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했던 이 9가지가 누구를 바꾼 건가요? 상대방을 바꾼 내용인가요? 아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칭찬과 진심 어린 감사. 상대방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쵸? 실수를 감정적으로 지적하라. 나를 바꾸는 거. 전부 다 자신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거. 다 내가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로 인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바꾸는 거죠. 상대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누군가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바꾼다는 그런 것보다는 나를 스스로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내가 오히려 더 완벽한 인격체가 돼 감으로써 주변 환경을 바꾸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간관계가 결국에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 내 말 한마디로, 내 행동 하나로 이 사업에 매진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업을 떠나가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게 결국에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숙제라고 하면 참 하기 싫죠. 여러분들한테 오늘 배운 거 하나를 실천해 보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매 3명한테 진심으로 한번 칭찬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고영경 사장님, 옆에 계시는 최지연 사장님한테 합칭찬 한 가지만 딱 해보세요. 예, 딱 보시고. 예.
자, 지연 사장님도 마음속에 큰 마음이 드는 거. 너무 분위기 하이해야죠. 자, 우리 김민주 팀장님, 임기용 사장님한테 칭찬 한 가지 해주세요. 그 루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아침에 운동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지런하고 참 공감했습니다. 네. 자, 우리 기용 사장님도 김민주 팀장님한테 칭찬 한 가지 해주세요. 눈을 보고. 응. 아,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느끼고 있는 거랑 내가 말을 뱉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거랑은 완벽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는 거고 이런 조직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산하에 있는 멤버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인간관계가 그대로 복제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매일매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세 가지씩 칭찬하는 연습을 해보면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모나게 태어났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칭찬하는 거를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진짜 그래요. 근데 하는 거를 몸에 습관화하고 배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은 진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 자, 꼭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실 거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께 칭찬 한마디 지금 생각하셨다가 오늘 줌 끝나면 꼭 한마디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으래요.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으래요. 자, 김준수 사님 자리를 이쪽으로 좀 옮겨볼까요? 자, 다들 옆에 사람들 있으시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해보세요. 우리 아들한테,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남편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기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자,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졌죠. 화기애애해졌죠. 이렇게 우리 팀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자,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인간관계론에 있는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사업가는 조금 특별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4년 동안의 터미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과감하게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간관계 때문에 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고 이 자존심을 못 내려놔서 놓쳤던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순간 한 번을 못 참아가지고 진짜 제 사업을 어렵게 끌고 갔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관계를 내가 내 마음만 조금만 고쳐 먹었다면 너무너무 이 화기애애하게 그 순간에 그런 자존감을 한번 내려놓음으로써 정말 너무 엄청난 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는요. 제가 집에서도 아이들하고도 한 번도 이렇게 막 트러블이 생기거나 해본 적이 없고요. 와이프하고도 별로 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와이프랑 결혼한 지 15년 된 날이었거든요. 아침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침에 브런치를 먹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와, 우리 정말 15년 동안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는 진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인간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했고 실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고 여러분들도 비단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지금 살아서 숨쉬는 동안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이 책에 있는 것처럼 화기애애하게 사랑으로 바꿔버린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애터미 사업자들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좋았을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안준영
스타마스터님 사랑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는 월 1억을 버는 일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많이 하면서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라 돈이 많은 그 자격 있는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인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 서은재창으로 서은재창으로 라방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 준비. 야. 서은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하게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한다.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자, 아자, 아자, 아자.